이렇게 서울에서 상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 그리고 학군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26년도는 전세 부족 문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특히나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피부에 직접 와 닿으시나요? 저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를 직접 한번 느껴보고자 제가 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위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한번 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세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에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는 40개 단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몇 개나 나와 있을까요? 1%도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 있죠? 바로 중계동, 목동 지역입니다. 그만큼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계동 지역에서 그래도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계그린 5단지입니다. 중계동 학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지인데 이 중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4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은 딸랑 4세대 그리고 월세는 9세대밖에 없습니다. 2,400세대 중에 전월세 매물이 11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계동에서 3,000세대가 넘는 중계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500세대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중계 그린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14개 그리고 월세는 밖에 없습니다. 3,500세대 중에 전세, 월세 매물 합쳐가지고 2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목동 지역이죠. 목동 지역에서 학군은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시가지 중에는 신축이었고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없어서 이 신시가지 주변에 신축 아파트인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가 3,400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은 15개 그리고 월세 매물은 13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3,400세대 중에 전월세 매물이 28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군지에 많은 수요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에 매물이 이렇게 1%도 안 되는 매물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중상급지 또는 상급지라고 불리우는 마포라든가 성동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에서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왕십리에 있는 행당 대림 아파트입니다. 이 행당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7개 그리고 월세가 4세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에서는 3,000세대가 넘는 단지 중에 가장 유명한 단지가 마레프라고 하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매물은 20개 그리고 월세 매물은 32개 나와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 3,900세대 중에 전월세 매물은 그나마 조금 많은 52개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위 지역이라든가 중상위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관악구라든가 아니면 동대문구라든가 노원구 지역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동대문구에서 대규모 아파트는 레미안 크레시티가 있습니다.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도 전세는 2개, 월세는 1개 나와 있습니다.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세 그리고 월세 매물이 딱 3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마찬가지로 관악구에서는 관악 드림타운이 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7개 그리고 월세도 7개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가장 위치가 좋다는 한진 그랑빌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세는 3개, 월세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상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 그리고 학군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자, 이렇게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26년도는 전세 부족 문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작년 25년도에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매매 가격도 많이 상승했죠. 작년에 상승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시작도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 가격 상승 그리고 매매 가격의 상승은 상승을 넘어서 폭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1주택자분들이라면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현실로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은 전세 매물 부족이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매매 가격을 상승을 넘어서 폭등을 시킬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눈 뜨면 전세도 1억씩 급등, 올해는 더 오른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고요. 강남이라든가 강북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50주째 상승하고 있다. 이건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년 사이에 27%가 급감을 했고 김덕 국토부 장관이죠. 전세대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을 지금 쪼이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추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은 전세대출 규제를 풀어줄지 아니면은 전세 공급을 해줄지 어떤 내용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없어 서둘러 집 사자. 서울 10억 미만 이곳의 집 몸값은 쑥 상승했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자, 그만큼 전세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25년도 1월 달에 25년도는 특히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전세 가격도 올라갈 거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빨리 서두르셔라 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올해도 25년도를 정리하고 26년도를 전망하는 영상인데요. 작년에 그만큼 많이 올랐고 올해는 작년에 오른 것보다는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특히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서 대규모 공급 정책 또는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믿고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기다리신다면은 26년도 그리고 27년도, 28년도는 무주택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시장 규제 그리고 공급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전세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까지 상승하게 된다면은 올해는 더 큰 상승 그리고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무주택자분들 정부를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꼭 상급지, 최상급지 또는 뭐 중상급지 이런 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상급 지역이나 최상급 지 이런 지역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출이 뭐 2억 아니면 4억 아니면 6억 이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현금을 다 마련을 해가지고 최상급지라든가 상급 지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춰가지고 내가 상급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 그리고 집주 근접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학군이 받쳐지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기사에서 김민덕 국토부 장관이 전세 매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해결하는 방안 자체는 임대주택 공급밖에는 없을 겁니다. 1월 달에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장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부족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세 가격 상승, 월세 가격 상승, 그리고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은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뭐가 나올 거냐면은 규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제 정책은 뭐냐? 세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반드시 정부는 세금으로 시장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규제라든가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2026년도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재테크인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아파트로는 투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남은 건 뭐냐면은 재개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꼭 뭐가 됐든 하셔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전세 부족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하셔가지고 꼭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